안녕하세요. 북해치북입니다. 이번에는 수수하지만 위대한 흙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 밑에 우주, 흙의 신비를 풀다. 우리의 식탁을 떠받치며 인류의 생존을 책임질 지구 최후의 수수께끼, 흙에 관한 가장 쉽고 풍부한 교양서. 지은이 후지이 가치미치. 삽 한 자루를 들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토양을 연구하는 젊고 도전적인 토양학자. 1981년 도야마현에서 태어나 교토대학 농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교토대학 연구원 일본 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을 거쳐 현재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산림연구 정비기구 산림종합연구소의 주임연구원이다. 일본 생태학회 스즈키상, 일본 농학진보상, 카와이 하야오 학예상 등을 수상했다. 저자는 머지않아 100억 명을 돌파할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토양을 찾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캐나다의 영구 동토부터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까지 세계 12종류의 토양을 찾아다니며 흙의 성분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이용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흙은 지구 최고의 수수께끼로 흙을 알아가는 감동을 대중에게 전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쓴 수수하지만 위대한 흙 이야기는 토양 관련 서적으로는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일본 주요 언론들의 격찬을 받았다. 그 밖의 저서로 흙의 시간, 흙과 생물의 5억 년 투쟁기 등이 있다. 머리말.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약간의 질투와 피해망상에서 비롯되었다. 한간에 나사가 화성 토양을 재현한 흙을 만들고 채소를 재배하여 수확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지구가 못쓰게 되면 화성에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니 우주 비행사라는 일은 참으로 근사하다. 우주는 꿈과 낭만과 희망이 가득하다. 여기에 감히 지구의 흙도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맞서려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 큰 소리를 쳐놓고 말하기는 못하지만 흙은 수수하다. 흙 연구자에 대한 대접도 우주 비행사와는 우주와 땅 차이다. 공항에서 흙과 조그마한 삽을 갖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거절당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사람을 본 적 있는가? 또 일로써 흙을 파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신고해 직업 등 여러 질문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이 흙 파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독자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흙 나부랭이나 파고 있느냐고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집을 짓거나 길을 닦기 위해서도 아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묻어놓았다는 황금을 찾아내려는 것도 아니다. 오직 100억 명을 부양할 비옥한 흙을 찾기 위해서다. 나는 오로지 우리 식탁을 매일 지탱해주는 지구의 흙을 연구하고 있다. 인구 폭발, 식량 위기, 환경 파괴, 사막화, 토양 오염. TV 다큐멘터리나 학교 수업에서는 지구를 외면하고 싶어지는 말들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전문가들이 위기감을 부추기는 상투적인 문구이자 학생들에게는 시험 답안지에 써넣으면 그뿐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가 되었다. 논에 둘러싸여 자란 소년 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70억 명을 돌파한 세계 인구는 머지않아 30억 명이 늘어나 21세기에는 10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1인당 농지 면적 14 곱하기 14밖에 안 되는데 사막화로 인해 흙이 더욱더 적어지고 있다. 먹보의 직감에 불과하지만 몹시 좁다. 그렇다면 큰일이다. 100억 명이 무엇보다 나 자신이 배불리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100억 명분의 비옥한 흙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농가의 장남으로서 토마토 하나 제대로 키울지 모르지만 자급률 40% 정도인 극동 섬나라의 시골 소년이 세계의 식량을 걱정하다니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스운 이야기다. 졸업 문집에
이집트 고고학자가 될 것이라고 적은 장래희망은 제쳐두고 결국 나는 흙을 연구하자고 맹세했다. 삽으로 흙을 파는 것까지는 같은 일이다. 나는 시골에서 자랐으니 지리에 밝다고 믿었다. 어린 시절 집 앞에 밭과 뜰에서 장난감 차를 타고 놀다가 벌레를 발견하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의자 및 공간에 모아두곤 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의자 뚜껑을 열어보고는 기겁했다고 한다. 개구쟁이 소년의 보물상자에는 수십 마리의 지렁이가 반짝이며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금 어머니의 꾸중은 까맣게 잊었지만 흙 속의 지렁이를 파내느라 새까매진 손은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러나 후시 소년의 자신감은 쉽게 흔들렸다. 어느 날 학교 미술 시간에 흙을 온통 검정으로 칠했더니 흙은 짙은 갈색이죠 하는 선생님과 부딪혔다. 회색이야 하고 끼어드는 친구도 있었다. 이렇게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다. 놀랍게도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흙을 붉게 칠하고 스웨덴 아이들은 하얗게 칠한다고 한다. 전이 화가도 아니고 색채 감각이 인종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흙은 상상 이상으로 다채롭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흙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거칠게 나누어도 세계에는 12종류나 되는 토양이 있다는 사실을 나도 흙을 연구하고 나서 알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흙에 관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다. 복잡한 흙에 관해서는 다루지 말라고 초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 못 박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뉴스에서는 토양 오염으로 몇백억 엔의 투입이 필요하다라거나 식자재 산지를 탐방하는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흙이 좋다라는 말이 나온다. 흙투성이가 된 아이에게 흙에는 세균이 가득하다라고 타이르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평론가들 입에서는 범죄를 일으키는 토양, 운운하며 그들이 본 적도 없는 흙까지 거론하는 형국이다. 흙에 관한 지식이 뒤섞이고 있다. 연구자들조차 토양은 최후의 개척지, 즉 지구 최후의 수수께끼라고 말한다. 모르는 게 태산이다. 본디 흙이란 무엇인가? 지구의 흙은 그리고 일본의 흙은 어떻게 해서 우리 식탁을 받쳐주고 있을까? 100억 명은 생존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흙을 기본부터 이해하고 비옥한 흙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그 결의 끝에 탐험가를 자초한 나에게 매일매일을 바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 독자 여러분은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된다. 흙이 없는 도시의 포장도로를 살짝 벗어나 흙투성이 샛길로 나가보자. 분명 발밑에 펼쳐지는 소우주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장 달의 모래, 화성의 흙, 지구의 토양. 2장 12종류의 흙을 찾아라. 3장 지구 흙의 가능성. 4장 우리 주변의 흙과 숙제. 1장 달의 모래, 화성의 흙, 지구의 토양. 비옥한 흙은 지구에만 있다. 세계 인구가 지구의 수용 능력을 벗어난다면 달이나 화성에 이주할 수 있을까? SF 속 이야기가 아니다. 나사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는 중이다. 이 행성 지구화 계획을 테라포밍이라고 한다. 테라의 어원은 흙이다. 나사가 감수한 SF 영화 마션에서는 화성에 홀로 남겨진 우주 비행사가 화성 모래와 동결 건조한 분변을 섞어서 흙을 만들어낸 다음 거기에 감자를 재배한다. 일부러 그렇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을 하는 이유는 화성에는 원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흙이 없기 때문이다. 나사의 활동을 부정할 용기는 없으나 흙은 지구에만 존재하고 달이나 화성에는 없다. 100억 명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구의 흙이다. 지구의 흙도 잘 모르는데 달과 화성의 흙까지 거론되니 머리가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다. 먼저 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정리하기 위해 지구와 달과 화성의 흙을 비교해보자.
흙은 지구에만 있다 라는 사실은 공부를 막 시작했을 무렵 내게도 의외였다. 1969년 달 표면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에 닐 암스트롱은 선명한 발자국을 지면에 새겼다. 달 표면은 바위인 줄 알았다가 아니 아주 입자가 아주 곱다. 가루 같아. 하며 놀라워한 암스트롱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달에는 지금 막 내린 화산재 같은 먼지 수 센티미터 두께로 쌓여 있다. 인류에게 큰 도약이 된 암스트롱의 한 걸음을 받아들인 부드러운 지면, 그것은 흙이 아닐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것도 흙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인 학회가 정의하는 토양이란 바위의 분해물과 죽은 동식물이 섞여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동식물의 존재가 확인 불가능한 달과 화성에는 토양이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바위와 모래뿐이다. 이 생명 없는 흙의 재료를 레골리스라고 하며 흙과는 구별된다. 흙과 달 모래의 경계선이 시원하게 설명된 듯 하지만 독자들 가운데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학회의 정의 방법에 따라서는 전부 흙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왜 달 모래는 흙이 아닐까? 흙과 레골리스를 가르는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 먼저 달로 가보자. 달에는 점토가 없다. 달과 지구는 재료가 거의 같다. 운석의 충돌로 인해 하나의 행성이 분열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토끼가 떡방아를 찢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달 표면의 어두운 부분은 철을 많이 함유한 현무암이다. 이는 지구에도 흔히 있는 바위다. 지구 깊은 곳에는 철을 많이 함유한 마그마가 있고 마그마가 분출한 지역에는 현무암이 분포한다. 데칸고원이 그 예이다. 달에서도 그와 같이 현무암이 생성되었고 그 위에 어두운 색의 퍼석퍼석한 먼지가 쌓여 있다. 한편 달 토끼를 에워싸는 밝은 부분은 규소와 알루미늄을 많이 함유한 사장암이다. 이 부분이 허옇게 보이기 때문에 달 표면에 토끼 모습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달의 지표 가까이에 규소나 알루미늄이 많은 점은 지구도 같지만 물을 가득 담고 있는 지구에서는 물에 의해 마그마가 식어서 화강암이 생성된다. 화강암은 성의 돌담이나 묘비에 쓰이는 돌로 친숙한데 원래 우리가 딛고 있는 대륙 플레이트 자체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강암에서 만들어진 흙은 마사토로 흔히 원의 용품에 쓰인다. 달의 사장암도 화강암처럼 하얘서 달 고지대에는 밀가루처럼 희고 고운 모래가 퇴적해 있다. 사장암이든 현무암이든 달 모래의 재료는 지구의 암석과 거의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운명은 달랐다. 인력이 작은 달에는 물과 대기가 없고 생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지구에는 물과 대기가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이 진화했다. 지구의 암석은 물과 산소 그리고 생물의 작용으로 분해된다. 이를 풍화라고 한다. 예를 들어 푸른색의 철을 함유한 바위가 물에 녹으면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붉은색이나 갈색의 산화철로 변한다. 이렇게 해서 점토 하나가 생겨나 흙의 일부가 된다. 우리가 기억이나 사랑이 풍화한다고 비유하듯이 풍화는 세태, 소실로 간주하기 쉽지만 풍화는 단순히 바위를 분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흙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포함한다. 철이 적은 화강암이 풍화하면 서서히 잘게 부서져서 모래, 그리고 흙이 된다. 바위에서 녹아나온 규소와 알루미늄 이온이 농축하면 흙 속에서 새로운 광물이 생성된다. 이것도 점토다. 바위가 풍화하면 모래뿐 아니라 점토로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이온으로부터 광물이 생성되는 현상은 상상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혈액 속에 칼슘이나 인이 뼈나 치아라는 형태의 광물로 결정화하는 것도 비슷한 예다.
점토는 물의 행성이 흘린 피와 땀의 결정이다.